요즘 정말 핫한 주제죠. 바로 주 4.5일 근무제. 이게 정말 우리 모두가 꿈꾸던 워라밸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지도 못한 딜레마에 빠지게 될까요?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직장인들이라면 불금 말고도 이런 말 많이 쓰죠. 금요일은 반차 쓰는 날. 맞아요. 다들 한 번쯤은 써보셨을 거예요.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금요일 오후에 그 여유, 그 자유가 딱 자리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주 4.5일제라는 게요. 그냥 어떤 정책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모두의 바람이 담겨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요, 주 4.5일자가 대체 뭔지부터 시작해서 이걸 둘러싼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들, 그리고 이게 정말 성공하려면 뭐가 필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주 4.5일제가 뭐냐?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말 그대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풀로 일하고 금요일은 오전 근무만 딱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냥 금요일에 일찍 퇴근한다 이게 아니에요. 법으로 정해진 우리 근로시간 자체가 주 4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아예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 일하는 방식의 판 자체를 바꾸는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이야기가 갑자기 왜 나온 걸까요? 사실 이게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나오면서 확 불이 붙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자, 이제부터 모든 회사 다 4.5일제 하세요. 이렇게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부 계획은 자발적으로 먼저 시작하는 회사들한테는 세금 혜택 같은 뭐랄까 당근을 주면서 좀 천천히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겠다 이런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제도 듣기만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아주 날카로운 갈등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일하는 사람과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 이 양쪽의 입장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화면 한번 보시죠. 근로자 쪽을 보면요, 거의 꿈의 직장이에요. 워라밸은 당연하고 아이돌 볼 시간, 가족이랑 보낼 시간 늘어나고 내 공부할 시간도 생기고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죠. 자, 근데 시선을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완전 다른 세상입니다. 당장 인건비가 늘어나죠. 일손이 비니까 사람을 더 뽑거나 야근을 시켜야 하죠. 이러다 우리 회사 경쟁력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런 현실적인 걱정들로 머리가 아픈 겁니다. 똑같은 제도를 놓고 정말이지 동상이몽,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죠. 특히나 이 문제는요, 늘 사람 구하기 힘들고 자금도 넉넉하지 않은 우리 중소기업들한테는 정말 남의 얘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솔직히 아직 주 5일제 지키는 것도 벅찬 것들이 많은데 주 4.5일제라니? 이건 그림의 떡이죠. 그래서 이런 걱정이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만 좋은 거 다 누리고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일터의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국 노동시장이 가진 아주 오래되고도 좀 이상한 문제랑 딱 마주치게 됩니다. 바로 이름하여 생산성의 역설이라는 건데요.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1년 동안 일하는 시간을 보면요, OECD 국가 중에서 거의 탑 클래스예요. 진짜 세계에서 제일 오래 일하는 나라 중 하나죠. 그런데 말입니다. 1시간 일해서 만들어드리는 돈, 만들어내는 가치, 이걸 시간당 생산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은 죽어라 오래 하는데 효율은 바닥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인 거죠. 자, 그럼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은 좀 덜 하면서도 성과는 더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의의 핵심입니다. 결국 해답은요, 단순히 일하는 시간만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걸 의미하겠죠. 네, 그럼 그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주 4.5일제를 정말 성공시키려면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할까요? 전문가들은 딱 3가지 열쇠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첫째, 당연히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일을 해내야 하니까요. 둘째, 근무 유연성을 키워야 합니다. 꽉 막힌 근무 방식을 좀 풀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모든 걸 뒷받침해줄 법을 고쳐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딱 맞아 돌아가야만 한다는 겁니다. 근무 유연성이라는 게 그냥 출퇴근 시간 좀 자유롭게 하자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이 막 몰리는 바쁜 날은 한 10시간 바짝 일하고 대신 좀 한가한 날은 6시간만 일해서 전체 근무 시간을 맞추는 탄력 근로시간제 같은 거요. 보통 유연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혹시 내 권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부터 하시는데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자율권과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이건 또 다른 종류의 권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든 논의 앞에 놓인 가장 큰 벽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법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다 라고 못이 박혀 있거든요. 이걸 36시간으로 바꾸려면 결국 법을 고쳐야만 합니다. 이 법이라는 큰 산을 넘지 않고서는 사실상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정말 엄청난 기회와 또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안고 우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여기서 전문가들이 가장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속도 조절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 다시 말해 사회적 합의입니다. 맞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해도 자, 시작! 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탈이 나게 돼 있거든요. 모두가 충분히 이야기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균형을 잡는 겁니다. 절대로 강제로 밀어붙여서는 안 되고요.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과제와 또 기업들이 처한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점진적으로 한 단계 나아가는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목표는 단 하나, 일하는 사람과 기업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것. 바로 그 지혜가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주 4.5일 근무. 이건요, 생산성을 엄청나게 끌어올린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일종의 보상 같은 걸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새로운 기본값, 즉 표준이 되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우리가 어떤 답을 찾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일터의 미래,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